예, 홍익대학교에서 로봇윤리학 법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입니다. 뭐 앞에 안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내지는 인공지능이 부착된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법을 다루고 있는 법학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뭐 지능 정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동인들과 그 현상으로서 우선 뭐 로보 어드바이저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데 이제 보조 수단이 되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와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도와주는 뭐 스마트 도로 혹은 도시 자체를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이 사회를 만드는 이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도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실험 단계에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신문지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 콘텐츠를 만든 경우에는 그걸 누가 소유하는가 같은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능정보 사회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개발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엔 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어떤 연구 개발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의 단계로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첫째는 개발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그리고 그런 것을 규제할 필요성은 있는가? 우선 윤리적 규범적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법적 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뭐 이미 이제 아시모프의 로봇 법칙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이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인류를 해치거나 또는 인류를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등등의 윤리적인 규범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로봇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개발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AI가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규제의 이제 통일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각국들은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규제의 형태나 정도에 대한 그러한 수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시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문제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겠죠. 공적인 정보 같은 것은 이제 공공의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오히려 공공 쪽에서 쌓인 정보를 개인들한테 이제 제공해야 되는 측면이 강한 데 비해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이제 개인 정보 보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앞차의 정보, 또 지나가는 행인의 정보,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날씨 정보 이런 것을 마지막에 예를 들고 있는데, 날씨 정보와 도로 정보는 공공 정보라서 정보 보호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날씨 정보와 도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수집하여 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차의 위치 정보는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정보를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제공하는 것이 이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인의 위치 정보도 비슷하게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기법이 이제 정보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의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의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의 측면이 있다면 그 정보를 창출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측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앱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생성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동의를 거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한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체제 자체의 이 근본 가정이 약간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법 체계는 이 존엄한 인간 개념에서 출발한 이 권리의 주체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인 인간이 아닌 모든 현상 내지는 대상들은 전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권리 주체는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뭐 의무를 지고 서로 보호하지만 객체는 지배하는 대상으로 이제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건을 지배하고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 민사법, 재산법의 이제 근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율성을 가진 로봇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길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물건을 계속 그냥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인간보다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기계족이 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그 정도의 기계를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인공지능이 장착된 비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존재를 계속 물건으로 취급하고 사람의 지배 대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나중에 고민해야 될 문제이겠지만, 당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구현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는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부착된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러한 현행 법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한 것 같은데, 적어도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는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도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해서 주행 상황을 인식해서 주행 판단을 주행 스탑
차선 변경을 완벽하게 해서 목표 지점까지 이제 승객을 모실 수 있는 자동차가 곧 개발될 것 같습니다. 이 주행의 목적상은 인간 운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행 민사법 체계는 과실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과실 책임주의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현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운행자가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의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사고는 전부 운행자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의 90% 이상이 운행자 책임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낮은 제조자의 자동차의 제조상의 흠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는 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조물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부분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는 운행을 지배할 이유가 상당히 낮아지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는 운행을 하겠지만 자동차의 운행을 자율주행 기능에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보면 이 자동차가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제조자가 그 자동차를 제조했기 때문에, 즉 자율주행 기능을 제조한 제조자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자의 책임이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제조자가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운전자는 운행을 안 하겠죠.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 바깥을 보거나, 그리고 제조자는 이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의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질 거냐? 단순한 탑승자입니다. 이때는 운행자가 아니고. 자, 제조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물론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자율주행 기능에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자율주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주행상의 판단을 자기 스스로 했는데 그 판단이 이제 어떤 오류를 일으켜서 사고가 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서,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자율주행 기능은 어떤 운행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는 조금은 곤란하다. 왜? 제조자는 그 당시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완벽한 물건을 내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물건을 산 겁니다. 그럼 운행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때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난 물건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책임지느냐?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행법제는 사람 아니면 전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물건의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피해자는 생기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책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나는 제조자의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거나, 또 하나는 구매자의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한쪽에 대해서 이제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 가격이 높아지는 흠결이 있을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가 야, 나는 내 책임 안 지는 것 같은데 왜 책임을 지지? 라는 저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소비자와 제조자가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협상을 유연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임 능력을 부여하려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권리 주체성을 제한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로마 시대 노예들에 대해서, 이제 노예는 권리 주체는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되었지만 그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었죠. 비슷하게 이제 취급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책임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더불어 이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이제 현재 법 체제가 전제하고 있는 권리 주체와 그 대상으로 해서의 물건 개념에 큰 이제 혼란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로봇에 취하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본 측면은 이제 주로 책임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권리의 향유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제조와 같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이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혹은 저작물로서의 이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는 이제 책임의 측면에서 권리 주체성을 인정해서 책임 재산을 부여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이쪽의 측면에 있고, 이쪽은 인공지능이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떠한 지적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권리를 누구한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모든 저작자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저작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또는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지능정보사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법 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AI의 개발자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규제 또는 윤리적인 논의의 문제가 있고, 또 머신러닝이나 혹은 빅데이터의 활용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정보보호법제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이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의 이분법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코테이셔널 마크를 달아서 어떤 목적상 인공지능을 법적인 주체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으로 많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규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규제를 안 한다면 미리 규제되고 있는 영역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규제의 문제가 생기고, 한측면에서는 기존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규제를 어디 정도까지 풀어줘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보 어드바이저는 금융위 관할인데 금융위가 다 해야 되고,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관할이고, 의료로봇은 보건복지부 각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법 기본적인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전부 이 정도 수준, 저 정도 수준 각각 다른 수준에서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AI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윤리적 측면이나 규제 측면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총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